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엄마, 여기는 밤 12시에도 여자 혼자 걸어 다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게 말이 되니? 거기가 정말 그렇게 안전하다고? 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인 페루 리마에서 온 고등학생이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페루 현지에서는 밤 9시만 되면 상점 셔터가 내려가고 여성 혼자 외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청계천에서 목격한 것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왜 페루 정부는 긴급히 학생들의 귀국 명령을 내렸을까요? 카밀라 바르가스 교사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한국의 진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리마에서 23년간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카밀라 바르가스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진행하던 유럽 수학여행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페루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환율이 치솟아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여행비를 준비해 오셨기에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여행사에서 제안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발달했다는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죠. 학부모 설명회에서 한국행을 발표했을 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 어머니께서는 왜 하필 그 먼 아시아 나라로 보내느냐며 걱정을 표하셨습니다. 페루에서는 유럽이나 북미가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한국은 그저 멀리 있는 동양의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17명의 학생들 역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유럽 여행을 꿈꿔오던 아이들에게 한국은 차선책일 뿐이었죠. 출발 전까지도 학생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몇 개의 대기업 이름과 드라마 정도였으니까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시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것입니다. 페루 리마의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항을 벗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야경이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과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은 페루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는 해가 지면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고 밤 9시 이후에는 혼자 외출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본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페루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푼 후 간단한 시내 답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께서 청계천이라는 곳을 추천해 주셨는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산책로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안전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연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누구도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루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평온함이었죠. 학생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경제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 사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더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주는 산책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늦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해 보니 더욱 신기한 광경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 이어폰을 끼고 혼자 조깅하는 여성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대학생들까지. 페루에서라면 절대 볼 수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는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혼자서도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화장실은 매우 깨끗하고 밝게 관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24시간 청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화장실 앞에 설치된 비상벨과 안전시설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계천 주변을 더 걸어보면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무인 판매기들과 작은 가판대들이었습니다. 커피나 음료수를 파는 자동 판매기는 페루에도 있지만 이곳의 것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장 나거나 파손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서는 더욱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있었고 점원분도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편의점 문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로 여겨지는데 말입니다. 학생들도 점차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을 짓고 있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벤치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라 잘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금방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한국분이 그 휴대폰을 주워서 저희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날 밤 비슷한 일이 2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학생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가져다 주시고 실수로 놓고 간 가방을 찾아서 건네주시는 일까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자 저도 학생들도 완전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페루에서라면 떨어뜨린 물건은 다시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낮에 보는 서울의 모습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질서정연한 승하차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페루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안전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승객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노약자석은 정말로 노약자들을 위해 비워져 있었고 임산부나 거동 불편한 분들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는 쇼핑과 식사를 하며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을 3-4명씩 조를 나누어 각자 원하는 곳을 둘러보도록 했는데 이때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조의 학생들이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 지나가던 시민분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번역 앱을 사용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목적지까지 직접 동행해 주시면서 중간에 맛있는 음식점까지 추천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식당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을 관람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궁궐 해설을 들으며 돌아다니던 중 한 학생이 카메라를 어디에 두고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넓은 궁궐에서 작은 카메라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내소에 분실 신고를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 카메라를 주워서 안내소에 맡겨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실한 지 불과 30분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말입니다. 카메라는 아무런 손상도 없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홍대 근처를 구경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조금은 시끄럽거나 어수선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질서도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페루에서도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구걸에 가까운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예술적인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시민들도 진심으로 즐기며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 한 명이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지하철 문이 닫힌 후였기 때문에 다시 찾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무원분께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다음 역에 연락을 취해 주셨고 정말로 그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반복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런 친절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어서 특별히 대해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학생들 사이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혹시 우리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페루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렇게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일종의 쇼케이스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계획에 없던 곳들을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 외곽의 평범한 동네들을 직접 둘러보면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이드 없이 지하철 노선도만 보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성북구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는 평범한 동네였죠.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길가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데 전혀 경계하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에 들어가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물건들이 진열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도난 방지를 위한 특별한 장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루의 상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작은 물건이라도 철저하게 보안 장치를 해두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동네 식당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도 사장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메뉴를 영어로 설명해 주시려고 번역 앱까지 사용하시면서 말입니다. 오후에는 더 외곽 지역인 의정부까지 가보았습니다. 서울 중심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라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롭고 친근했습니다. 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학생 중 한 명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정말로 이곳 사람들이 친절한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물어본 사람들 모두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손짓 발짓을 해가며 설명해 주시려고 했고 어떤 분은 직접 휴대폰으로 지도를 찾아서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전통시장에 가보았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보통 복잡하고 어수선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활기차면서도 질서가 있었고 상인들도 바가지를 씌우려 하지 않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계셨습니다. 한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시식을 권하시면서 직접 깎아서 주셨습니다. 맛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 순간 실수로 지폐 몇 장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복잡한 시장 바닥에서 돈을 떨어뜨렸으니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상인분들이 모두 나서서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떨어뜨린 돈이 한 푼도 빠짐없이 다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한 상인분은 혹시 더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정리해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심을 품고 일부러 예상치 못한 곳들을 가봤는데 오히려 더욱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나흘째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이동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러시아워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페루에서는 출근 시간 대중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무질서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 러시아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간 후에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혼잡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가방을 든 사람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가를 가보았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치기를 하거나 다투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급하게 나가면서 실수로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간 것입니다. 테이블을 치우던 직원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사장님께 알렸고 사장님은 그 휴대폰을 소중히 보관해 두셨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쯤 그 직장인분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휴대폰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웃으면서 건네주셨고 그분도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오후에는 대형 쇼핑몰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는 복잡한 곳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질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화장실에서도 차례를 지켜 기다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좀 더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에 가서 늦은 시간까지 머물러 보는 것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공원이 과연 안전할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해가 진 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그리고 혼자서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페루에서는 해가 지면 공원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로 여겨지는데 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특별한 경비나 순찰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벤치에서 누군가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데 지나가던 다른 시민이 그 가방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무거운 것을 올려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안전함은 단순히 법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사회를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본 것들이 특별한 경우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닷새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프런트에서 긴급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페루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매우 다급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즉시 학생들을 데리고 귀국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우리가 경험한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공식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에서는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위험하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페루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페루의 한 언론에서 한국의 과도한 감시, 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룬 기사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외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위험한 사회라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특히 남미 출신 학생들이 차별받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사가 페루 전역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당장 아이들을 데려오라며 학교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자 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한국과 기사에 나온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정말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시민들의 친절함, 안전한 사회 분위기, 질서의식 등등이 모두 가짜였다는 것인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면 저 혼자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급하게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본 것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이런 좋은 경험을 중단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지시를 따라 즉시 귀국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말을 믿고 원래 계획대로 며칠 더 머물 것인가.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가이드분이 제안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실제 모습을 페루 현지에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직접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페루 현지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화상회의였습니다. 처음에 학부모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전한 거리, 친절한 시민들, 질서정연한 사회 시스템 등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나서서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준 시민들, 길을 알려준 분들,
친절하게 대해준 상점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학생은 실제로 자신이 받은 친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에서 선물 받은 물건들을 카메라에 비춰주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인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점차 학부모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언론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빛이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정말로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호텔 밖으로 나가서 실제 거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님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차별적이지 않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분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점원분은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작은 간식까지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영상통화가 진행될수록 학부모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걱정과 의심이 점차 안도와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진실이 인정받았고 남은 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흥분해서 잠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론이나 편견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고 일찍 돌아갔다면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놓쳤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진실을 옹호하며 용기 있게 나선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페루 현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경험담을 주변에 알리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틀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나니 학생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배워야 할 가치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였다면 이제는 이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 테니까요. 학생들도 각자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에서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도와주는 문화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학생의 다짐이었습니다. 페루로 돌아가서 자신부터 변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고 길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다짐들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해주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우리 도시를 조금씩 바꿔나가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청계천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받은 감동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와서 그때의 자신들과 지금의 자신들을 비교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적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사회 문화가 함께 발달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학생들은 여전히 아쉬워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페루로 돌아온 후 학생들은 정말로 변화했습니다. 학교에서 솔선수범하며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학생들과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때의 감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번 여행이 얼마나 값진 경험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